네, 반갑습니다. 이번 촬영할 강의는요, 지난해 2016학년도 수능 29번, 이과 수학 29번 공간도형 벡터 문제입니다. 자, 이 공간도형 벡터 문제가 2014학년도 수능 29번, 2015학년도 수능 29번, 뭐 하여튼 요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꽤 이제 높았던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공간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말고도 제가 얼마 전에 2014학년도 29번 문제 이제 해설 강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문제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쪽 공간 벡터 단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벡터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성질 그리고 벡터의 성분들, 좌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대강 그 공간 지각 능력 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문제를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꾸만 이제 어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공간적으로 그것을 그냥 대강 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또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또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5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1인 9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공간 위에 A라는 점하고 그다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A라는 점의 좌표가 2, 루트 2, 루트 3.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3.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무슨 조건이 또 추가적으로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를 보면 P점이라는 게 동점으로 주어져 있는데 움직이는 점이에요. 공간상에서. 자,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AP와 AB가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다.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 위에 Q점이 있다. 이 9 위에 Q점이 있는데 Q점이 어디인지 몰라요. 9 위에서 막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얘도. 그랬을 때 이것을 구하라. 문제에서 AP 내적 AQ. 자, 이것의 최대값. 자, 이것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여기 조건들부터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또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들을 우리가 대충 그냥 공간상에서 태강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AP의 길이가 1로 일정한데 AP하고 AB가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 30도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쪽 이제 그림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여기 있어요. A가 여기 있는데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로 일정하면서 여기에서 이루는 각도가 30도래요. 30도.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30도 이렇게 각을 딱 이루는 어떤 예를 들어 벡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우선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길이가 1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각도가 30도 6분의 파이 하여튼 이렇게 되는 벡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뒤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이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계속 얘가 공간상에서 이루는 각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런 벡터 말고도 뭐 이런 벡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벡터 뭐 하여튼 각도가 6분의 파이만 되고 길이가 1이 되면 되니까 P점이 막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요걸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요 P점이 대강 원 위에 있겠구나. 여기도 다 6분의 파이 요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으니까 원 위에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대강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뭐 저렇게 그림으로 대강 생각해서 저 원 위에 P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단원이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간상에서 대충 느낌이 왔으면 그냥 그래 난 알았어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것을 개념적으로 자꾸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 도형들 사이의 위치 관계 같은 거, 그다음에 벡터의 관계식, 벡터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 다 이런 걸 가지고 결국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왜 원이냐?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개념적으로. AP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A는 고정된 점이에요. 정점. 고정된 점이고요. P는 동점입니다. 얘는 동점이에요. 동점. 자,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한 고정된 점에서 거리가 1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아니겠습니까? A에서 거리가 1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이게 평면상에서는 원이고 공간상에서는 9죠. 이게 바로 9의 정입니다. 9의 정의. 그러니까 얘는 P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P의 자취가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9예요. 저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를 보면 AP하고 AB하고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로 일정하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AP는 크기가 현재 1로 고정돼 있습니다. P점이 움직이더라도 크기는 고정돼 있어요. AB는 어때요? AB는 여기 원래 A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랑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AB 벡터는 뭡니까? 그냥 상수 다 고정된 벡터 아니겠습니까? 고정된 벡터. 그러면 얘 크기도 알 수 있죠. 크기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AP의 크기도 1로 일정하고 얘의 크기도 뭔가 값을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일정해. 그리고 각이 일정해. 그러면 크기 두 개 일정하고 각이 일정하게 나오면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까? 크기 두 개하고 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내적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일정하다. 자, 실제로 한번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AP 크기에다가요. AB 크기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입니다. AP 크기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AB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자, AB 크기를 구해보면 저기 이제 A점하고 B점의 좌표 있는데 저거 이제 크기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좌표끼리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 이렇게 해주면 루트 12가 나와요.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이제 뭐 하여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AP하고 AB하고 내적한 값이 3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이 이걸 또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얘가 고정된 벡터죠. 얘는 동점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그 두 개 내적한 게 상수로 주어지면 저 동점의 자취는 무엇이 되는가? 저 동점의 자취는 평면에서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공간에서는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상에서 평면을 뜻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평면이냐? 이게 왜 평면이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 볼 수도 있고요. 이 대강 방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 벡터가 뭔가 성분이 있겠죠? AB 벡터의 성분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AB 벡터의 성분은 저기 빼서 제가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거랑 그 다음에 AP는 P에서 OP에서 OA를 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P점의 좌표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XYZ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루트 2, Z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내적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내적을 하면 AB하고 AP하고 내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 내적해보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의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의 Z 마이너스 루트 3, 뭐 하여튼 이것이 3으로 일정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우선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다 필요한 건 아니고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얘 지금 잘 보면 XYZ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X의 1차, Y의 1차, Z의 1차. 자, XYZ에 관한 1차식이면 뭐가 돼요? 평면이죠, 평면. 평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을 이렇게 그 좌표 성분을 도입하지 않아도 저게 평면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조금 그냥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조금 간단한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A가 정점이고요. A가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P가 동점입니다. P가 동점이에요. 자, 이것을 내적한 게 자, 만약에 이런 식이 나온다면 P점의 자취는 무엇이 되겠느냐? 자, 요거의 자취는 무엇이 됩니까? 얘 P점의 자취는 평면이 됩니다. 공간상에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O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습니다. OA. 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벡터가. 그럼 OP 벡터가 하여간 어디 있는데 두 벡터를 내적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내적의 그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정사역 내려서 크기의 곱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P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 P점을 정사역 내려서 A가 딱 되는 그 위치에 P가 있어야 정사역 내려서 원래 벡터랑 정사역 내린 벡터랑 크기를 곱해주면 OA 크기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럼 P점이 결국 공간상에서 P점을 정사역 내렸을 때 A에 딱 떨어지려면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떠 있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사역 내려서 계속 A의 수선의 발이 A가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결국 이 P점의 자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A를 지나면서 OA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A를 지나고 OA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다. 자,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지금 방금 전에 이게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요거 있죠? AP하고 AB하고 내적한 게 3으로 일정하다. 이게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여기가 만약에 AB 크기의 제곱이었다면 정확하게 평면이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AB 크기의 제곱이 아니고 그냥 3이라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여기 상수만 좀 달라졌으니까 여기에 개수만 조금 달라진 셈이거든요. 개수 조정을 조금 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거의 위치가 약간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위치가 약간 평행이동되는 것뿐입니다. 평면은 똑같아요. 이거의 길이만 약간 길고 짧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지금 요런 식 말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쓴다면 A가 정점이고 P가 동점일 때 얘하고 내적한 게 상수 K가 된다면 그러면 P의 자취는 평면이다. 그리고 그때 법선 벡터가 뭐가 되냐면 바로 OA 벡터가 요 OA 벡터 있죠? 이게 바로 법선 벡터가 되는 것이죠. 평면의 수직인 벡터.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 공간 벡터 단원을 풀 때 이 벡터 방정식이 실제로 공간 도형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의 상황이 복잡해져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거 그냥 아까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 대충 P가 원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 자, 이것을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 뭡니까? 가의 조건은 이거였죠. 가의 조건은 9였어요. 9. 가의 조건은 9라는 것이고 나의 조건은 평면이라는 것입니다. P의 자취가. 자, 그러면 P라는 점이 9하고 평면을 다 만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9하고 평면을 다 만족하면 무슨 도형입니까? 공간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9와 평면을 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9하고 평면의 교선이 되지 않겠어요? 9와 평면의 교선이 존재하면 뭡니까? 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P점이 원이라는 요것을 방금 전에 해석한 것처럼 이것을 9와 평면의 교선으로 해석해서 원이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직관적으로 알아낸 어떤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선 해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하여튼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 1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뭘 할 것이냐. 하여튼 P점이 저 원위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가 까다롭냐면 동점이 2개나 나와 있다는 거. 다른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중에 물론 동점이 2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동점이 한 종류만 나와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동점이 2개나 나와 있으니까 약간 더 까다로워요. 이런 게.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적 한계 최대일 때 뭐 이런 거 약간 생각하기 힘들어요. 2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푸는 전략은 되도록이면 뭔가 변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끔 바꾸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바꾸기도 약간 까다로워요. P점은 저쪽에서 놀고 있고 Q점은 또 여기 9위에서 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서로 따로따로 막 놀고 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변수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게 약간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이용을 해줘야 되냐.
P점이라는 놈은 지금 뭔가 A를 중심으로 한 구 위에 있는 점이에요. A를 중심으로 한 구 위에. 아까 제가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도 구의 일부분이니까 이거는 A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구 위에 있는 점입니다. P가. 근데 Q점은 보면 A를 중심으로 하는 자취가 아니에요. Q점은 어디 위에 있냐면 이 구 위에 있죠. 이 구. 이 구의 중심은 O입니다. O.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이나 평면에서 원, 공간에서 구, 자 이런 게 나올 경우 반드시 뭐에 잘 착목을 해야 되냐면 중심에 잘 착목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강조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중심을 C점으로 정하는 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왜 유용하냐? 원이나 구는 아무리 그게 동점이 돼도 원이나 구 위에서 움직이면 동점이 돼도 중심에서부터 거리는 항상 똑같으니까 우리가 벡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크기 하나라도 고정시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이나 구가 나왔을 때 중심을 C점으로 설정하면 크기가 고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 고정.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방향이 그냥 막 360도 막 돌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하여튼 원이나 구가 나왔을 때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C점을 중심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C점을 구의 중심인 O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AP 내적 AQ를 그 중에서 이 AQ 부분만 C점이 O인 것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P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이제 OQ-OA 자 이렇게 둘 수 있죠. 자, 지금부터 푸는 게 이제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왜 위험한 방식이냐? 최대 최소 문제잖아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변수를 자꾸만 하나로 만든다든가 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사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항을 여러 개로 흐트러뜨리면 보통의 경우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바로 구의 중심을 C점으로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바로 그것을 조금 이용한다면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접근하기가 더 좋은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최대가 돼야 됩니다. 최대. 자,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앞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가 돼야 되고 뒤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가 돼야 돼요. 이쪽은 가급적이면 최대가 되고 이쪽은 가급적이면 최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문제는. 그래서 까다롭다고 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망하기 쉽다고 한 게 이게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얘가 최대일 조건을 딱 찾아봤는데 그때 얘가 최소가 안 돼. 또 얘가 최소일 때를 찾아봤더니 그때 얘가 최대가 안 돼. 그래서 그게 중간에 어딘가에서 절충이 돼야지만 오히려 최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놈의 특징 때문에. 자, 먼저 뭘 보냐면 얘는 방향을 자유자재로 막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우선 잠깐 내버려둬요. 얘는 우리가 아주 그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잠깐 내버려둬. 이쪽을 먼저 보자고. 이쪽에서 OA 벡터가 있는데 OA 벡터는 고정된 벡터예요. AP 벡터가 있는데 내적을 했을 때 최소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겠죠.
P점은 움직이지만 하여튼 최소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으로 AP를 맞춰 놓습니다. 우선 그렇게 맞춰 놓은 뒤에 얘가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AP의 크기 1로 일정하고 OQ의 크기 9의 반지름 1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루는 각이 제로가 될 때가 내적이 최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P를 어떤 얘가 최소가 되도록 방향을 맞춰놨는데 OQ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OQ를 AP하고 방향을 똑같이 잡는 거야. 그러면 각도 제로가 돼서 내적이 최대가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놈이 최소일 때를 우선 찾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쟤는 그냥 조정 가능하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놈이 최소일 때, 자, 요때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변환시키는 것이에요, 이제. 자, 이제 우리의 과제는 AP하고 OA하고 내적 한계 최소일 때를 찾아 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그 풀이법이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저 왼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O가 있고요. A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OA 벡터하고 AP 벡터하고 내적을 합니다. AP 벡터하고 내적을 하는데 P점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AP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막 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OA하고 AP하고 내적 한계 최소일 때를 찾아야 돼요. 근데 크기는 어떻습니까? 얘 크기 정해져 있겠죠? 얘 크기도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는 각도만 생각하면 돼. 자, 최소가 되려면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코사인 값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각도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각도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도가 최대일 때가 어느 때냐? 이것을 대충 그림을 보고 찾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선 그것도 한번 해보겠어요. 자, 각도가 최대가 될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또 착각해서 각도가 이때가 최대일 것 같다. 왜? 이때가 최대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틀린 풀이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건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각을 재는 것이에요. 시점을 일치시켜서 각을 재는 것이야, 각. 근데 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OA 벡터하고 AP 벡터하고 지금 시점이 일치된 게 아니죠. OA 벡터의 종점하고 AP 벡터의 시점이 일치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막 재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OA 벡터를 이렇게 연장해서 시점이 여기인 것처럼 이쪽으로 연장을 한 뒤에 이거하고 각을 재야 된다고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각이 최대일 때가 어느 때냐면 이쪽이 아닌 거예요. 이쪽이 최대지. 물론 사실 지금 제가 약간 직관적으로 조금 푸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때가 최대냐. 이 도는 중간에 언제가 최대가 될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봐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선인데 이때가 최대겠지. 그거 정도겠죠.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제가 우선 그림으로 설명하고 좀 이따 수식으로 아예 이것을 다 계산해서 해낼 겁니다. 우선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이때가 최대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푸냐? 여기하고 요 OA 벡터 요쪽 있죠? 요거하고 AB 벡터 있죠? AB 벡터. 요것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놔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요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덧셈한 것이야. 이 세타만큼 한 다음에 6분의 파이만큼 덧셈. 그래서 OA 벡터와 AB 벡터가 이루는 각 이걸 세타라고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OA 벡터와 AP 벡터 자 이것이 이루는
각의 최대값은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OA 내적 AP, 자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OA 크기에다가 AP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죠. 자, OA 벡터의 크기. 자, 저기 A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 2 루트 2 루트 3.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크기 구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3 되겠죠. 3. 3에다가 AP의 크기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세타에 관한 뭔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세타는 OA하고 AB가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이용합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내적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자, 이것은 OA 벡터의 크기에다가 AB 벡터의 크기. 자, 이거분의 OA 벡터에다가 AB 벡터 내적. 자, 이것을 구해야 되겠죠. OA 벡터의 크기는 3이라고 했고요. AB 벡터의 크기는 아까 2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OA하고 AB하고 내적을 해봅니다. 지금 OA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OA가 지금 2 루트 2 루트 3. 자, 이렇게 나와 있고 AB 벡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기서 빼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내적을 해봅시다. 내적.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요거 하면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3에다 요거 나누고 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자, 요걸 구해야 됩니다. 자, 얘는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자, 코사인이 이거니까 사인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 되게끔 만들려면 이렇게 됩니다. 2 루트 3분의 루트 11.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4분의 여기 지금 3하고 여기 루트 3하고 다 약분해서 여기를 루트 3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분의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이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게 OA하고 AP의 내적의 최소값 구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뭘 구하고자 했냐면 이걸 구하고자 했거든요. AP 내적 AQ. 자, 이것을 구하는데 아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얘를 OQ-OA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의 지금 최소값을 구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얘를 방향을 얘랑 똑같이 맞춰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은 얘 크기 1에다가 얘 크기 1에다가 이루는 각 코사인 0으로 그냥 맞춰주면 되죠. 그때가 최대. 일단 마이너스 저놈이 최소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이 되니까 요거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 더하기 루트 3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여기가 지금 A가 4분의 7이고 이제 B가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가 4분의 7이니까 그거 제곱해주면 16분의 49에다가 더하기 B가 4분의 1이니까 제곱해주면 16분의 1 이렇게 돼서 답은 5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약간 직관적으로 저 때가 최소일 것 같다.
P점이 저기 제일 아래에 있을 때가 최소일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사실 또 다른 풀이법도 있어요. 우리 해석한 방법은 똑같이 하고 지금 제가 대강 요때가 각도가 제일 크겠다 뭐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그게 정말 최대가 각도가 제일 클 때가 되겠느냐? 정말 저 답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하여튼 요것이 최소일 때를 찾는 것까지는 똑같이 접근을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문제의 아까 가의 조건에 자, 이게 1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아까 우리가 해석하기를 AB하고 AP하고 내적한 게 3이라고 아까 해석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최소일 때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이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벡터의 성분을 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벡터의 성분. 자, 크기가 1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AP 벡터. 자, 이것을 아예 모르니까 ABC라고 놓습니다. 근데 크기가 1이죠? 크기가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겠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적을 합니다. AB 벡터가 뭐였냐면 저기 B에서 A 빼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이었는데 자, 이거하고 AP 벡터를 지금 우리가 ABC라고 썼어요. 이거 내적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루트 2B 더하기 루트 3C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3이란 얘기예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OA 내적 AP 자, 이것의 최소값 이걸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OA 벡터가 뭐냐면 2, 루트 2, 루트 3이고 얘가 ABC예요. 그러니까 얘가 2A 더하기 루트 2B 더하기 루트 3C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최대 최소 구하고자 하는 식을 는 K라고 놓고 A, B, C가 이 세 식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식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세 식을 다 만족할 실수 A, B, C가 존재하게 될 K를 구하는 것이에요. 즉 연립방정식 ABC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보고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으로 푸는 것입니다.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 이것으로 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부터도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완전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이것을 다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완전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그냥 방법만 대강만 설명을 할게요. 자,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에요. 식이 더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요거 적당히 개수 잘 곱해가지고 소거를 잘 해주면 됩니다. 얘가 1차고 얘가 1차죠. 1차와 1차, 얘 2차입니다. 그러면 요거 1차와 1차를 먼저 연립을 하고요. 거기서 문자 하나 소거한 뒤에 여기에다 대입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 문자로 다 정리해요. 그러면 그게 그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판별식. 자, 그래서 지금 요식 있죠? 요식하고 요식. 자, 요식을 제가 뭐 기억, 요식을 니은, 요식을 디귿
자, 이렇게 놓는다면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디귿 있죠? 자, 디귿에서 요걸 빼봅니다. 자, 디귿에서 니은을 빼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3a 더하기 3 루트 2의 b. 자, 이것이 k-3.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3 루트 2b가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k-3.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b를 더해, 니은을 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b를 a에 관한 식으로 썼죠? 이번에는 c를 a에 관한 식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를 소거한 것이에요.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요거 더해. 그럼 b가 소거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리하면 또 이렇게 돼요. 3 루트 3c. 자, 이것이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2k 더하기 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식과 이식을 이제 어디에다 넣냐면 기억에다 넣는데 이거 약간의 스킬을 발휘하면 돼요.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가 3루트 3인데 이거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얘 제곱하면 18 되고 얘 제곱하면 27 되죠. 그래서 18과 27의 최소 공배수 54를 기억에다 곱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54a제곱 더하기 54b제곱 더하기 54c제곱. 자, 이것은 54. 자, 이렇게 돼요. 이것을 이제 여기다 다 대입해서 이것을 전개해보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A에 관한 식이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풀고 있냐면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니까 판별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주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써보면 K의 값이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과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3.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값이 K의 최소값.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하고 풀이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대수적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교육청 30번 문제가 있었어요. 2015년 10월 교육청 30번 문제도 사실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의 문제였는데 거기도 구가 하나 주어지고 평면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그냥 공간에서 막 그림으로 생각하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문제. 근데 이렇게 그냥 대수적으로 해석하면 계산을 조금 실수 안 하게 참고 한 5분 정도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막 루트가 나왔지만 그 중간에 계산 과정에서 루트가 다 사라지고 다 정수계수로 다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저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잘 못 믿겠다라든가 사실 좀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본인이 찜찜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연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계산이 약간은 복잡하다 싶어도 한 차분하게 계산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계산 실수하면 이거 더 계산 오래 걸려요. 계산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차분히 한 5분 정도 계산할 시간 확보하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든지 답을 수식으로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으로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작년 2015년 10월 교육청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이거랑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연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또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자취가 구하고 평면이니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적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내적
칸식을 는 K라고 놓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평면이 돼버리죠. 이게 평면. 평면의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원하고 평면이 만날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하고 평면이 만날 조건. 대강의 방법이 어떻냐? 이런 것이에요. 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평면 지나서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이거하고 요 평면, 이 평면이 이제 뭐 대강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만날 조건이 어떻게 되냐? 양끝, 여기 양끝 있죠? 양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서 거기에서 평면까지 거리를 식으로 씁니다. 그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 방법만 제가 그냥 딱 정식화하면 원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 이 평면이라면 이 는 K라고 놓은 요 디귿 평면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귿. 자, 이것까지의 거리가 여기 원의 반지름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내가 놓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이 각을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R 사인 세타가 돼요. R 사인 세타. 맞죠? R 사인 세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R 사인 세타. 그러면 이 평면이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가 R 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R 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K의 범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2015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30번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이 풀이법들을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수능 때 나오는 29번 공간도형 벡터 문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익혀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습을 당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